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를 쥐락펴락했던 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또 난관을 겪으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나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FOMC 의사록도 있고요. PC 가격 지수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죠. 네, 이번 주도 대기하고 있는 일정도 많고 또 반도체 상승이 이번 주까지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담아서 전략 챙겨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어땠는지 복귀부터 시작하시죠. 지난주는 양지수 모두 다 흐름이 좋았죠. 코스피는 5일 내내 올랐고요. 코스닥도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이날 0.9%, 코스닥도 0.7% 상승했고요. 이날의 키워드는 단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반도체 되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코스닥 내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것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이 등장했던 점도 이날은 긍정적이었으나 주말 사이에는 관련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짚어가고요. 이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점을 찍었다,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이것은 글로벌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중화권, 일본, 한국 쪽의 반도체가 전원에서 지난주 주 후반 강세를 나타냈죠. 저점에 대한 업황 턴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급등주에 대한 부담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은 그동안 꽤 올랐던 종목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의 90%를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강력하게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들의 강세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소부장 주식들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종목들 대다수가 종가가 고가인 흐름을 나타내며 우상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때마침 중국에서 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중국 대표 기업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온 우주의 기운이 반도체로 모이기라도 하는 듯 금요일장은 강한 시세를 보여줬네요. 반도체, AI, 그리고 반도체 쪽 DDR5 기판 변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등장하며 기판도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재건 이슈로 인해서 일부 기계주가 올랐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격화되는 양상을 다시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에 대한 이슈는 좀 타이밍 잡기가 여전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렌터카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떨어진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 자동차 이익 실현 물량 나왔고요. 엔터도 이날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계속된 상승을 기록했다 보니까 떨어진 흐름이 있었는데 적게는 1% 미만으로 많게는 한 3% 정도 하락으로 엔터 쪽 내려갔네요. 자, 이날은 정말 반도체였습니다. 외국인은 지수를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반도체를 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 종목 상위권 30개 중에서 13개가 반도체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요. 자, 1월, 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을 보시면 1월에는 AI와 로봇, 2월은 2차 전지 3월까지 연속되고요. 4월까지도 사실 2차 전지 일부는 강했으나 어느 정도 초반부터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4월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자동차와 엔터였고요. 5월 중순까지 달려왔던 엔터, 그리고 마침 바톤 터치하듯 받아가는 반도체의 흐름이 나옵니다. 자, 5월, 6월, 7월까지 해서 계속된 반도체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반도체 수급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반도체는 이날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난주 기준 신고가 기록했었죠. AI의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AI가 결국 빅테크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AI가 반도체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측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으로 매수세가 감지됐고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합니다. 영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투자 소식도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외국인의 누적 매수, 삼성전자로 올해 외국인이 9조 원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지난주부터 딱 5거래 연속해서 매수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쪽은 5월 19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기록을 세우네요. 외국인이 역대 최다 금액을 반도체에 사는데 코스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DDR5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뉴스들이 정말 손잡고 등장했던 날이었죠. 자, 반도체 그동안 저희도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왔습니다만 DDR4에서 5로의 전환 그 과정의 AI와 EUV를 강조했었고요. 빅테크 AI 탑재 모멘텀들 확인을 했던 바 있죠. 그리고 감산 이슈가 어찌됐건 반도체 업턴의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수요인데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재고가 줄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CEO가 1분기 실적 내놓고 했던 얘기가 칩 수요 2분기부터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어찌됐건 반도체 쪽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6주 연속해서 올라가다가 2주간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주봉으로 갭상승 흐름을 기록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갭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로의 높은 집중도만 봐도 한국장에 대해서 그렇게 최악의 심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4월 24일경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당시 NA투자증권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장비주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을 소개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수급의 유입이 지속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됐고요. 지난 금요일장 흐름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반도체 장비, 그다음 후공정, 반도체 부품 소재, 그리고 DDR5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상승률 만만치 않았는데 미래반도체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쪽 종목들 보세요. 상한가 혹은 20% 이상의 급등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업황이 회복될 경우 주가나 실적 면에서 좀 더 상승 레버리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슈 속에 많은 이들이 소부장의 선택을 조금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DDR5로 넘어갈수록 후공정 모멘텀 그리고 생산 정상화 과정이 일어난다면 장비주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가웠던 것은 EUV나 DDR5 그날 아침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의 상승세가 꽤나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일정 있죠. 반도체 쪽.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24일입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내놓고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데 상당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어요. 금리로 막은 부채 한도라고 제목을 써봤는데요. 부채 한도 인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공화당 측에서 백악관이 비합리적이다라면서 회의장을 이탈했고요.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나마 이것을 막아섰던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은행 위기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대형주까지 소폭 하락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권에서 추가 합병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금융주권 약세를 기록했고요. 소비재도 이날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OTT도 디즈니, 넷플릭스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정말 시간 단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었는데 밤사이에 추가된 내용은 메카시가 이 바이든과 생산적 통화를 했고 월요일에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네요. 특징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 최근에 뉴욕장도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조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그 가운데서 상승 종목수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대형주 일부만이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YTD 종목별 상승 기여도를 봤더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으로 대변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만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꽤 많이 소외를 받는 걸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빅테크 대형 종목으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장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수정 앵커와 함께 그 부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종목별 체크해 보시면 이날은 반도체와 소비재, 한동안 좀 강했던 쪽에서 일부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풋라커라는 소비재 기업이 27%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의류와 백화점 혹은 각종 소매에 대한 주가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소비재, 어찌됐건 인플레로 인해 미국인들의 소비가 조금 위축되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아마존 등에서도 이날은 차익 매물이 맞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날 사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말 사이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마이크론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 금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주의하면서 다가오는 개장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뉴욕장에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내용들이 어떤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DB금융에서 꽤 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하반기에는 글로벌 성과를 기대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엔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을 찾았고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그리고 수급이 섹터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항체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되고 있고 우리 휴미라 같은 거 생각나시죠? 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의 루트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축으로 CMO, CDMO 쪽에 성과가 있고 글로벌 신약 도전 업체들, 한미약품이라던가 녹십자 등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B금융에서는 각 부분별로 탑픽을 꼽았는데요. ST팜과 유한양행, 중해제약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봐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부터 제약바이오 쪽에 강한 시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동안은 금리로 인해서 눌려있던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경우 탄력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죠. 자, 방산과 우주 쪽 뉴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언제나 방위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잡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죠. 방산 수출이라던가 국내 국방비 예산 편성이라던가 우주항공 이슈 혹은 항공기 기체 부품 이슈. 이 가운데 방산 수출 부분의 뉴스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꽤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G7 이후 정상회담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와 방위산업 우주 기술 협력을 하겠다라는 구두 내용을 주고받았고요. 독일과도 방산 공급망을 위해서 군사 비밀보호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페루 측에서 한국의 장갑차와 전투기를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 등도 있었습니다. 체크만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주항공 위성 쪽 뉴스, 그동안 브리핑 통해서 저희 시간 종종 짚었던 내용인데 이 단독 뉴스입니다. 2030년까지 위성 80기를 더 쏜다라는 내용이에요. 민간 것까지
잡혔을 경우는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죠. 자, 그 밖에 우주 관련한 기업들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요. 산업 뉴스 가겠습니다. 뉴스가 많았죠. 원전 관련한 뉴스, 미국과 소형 원전 핵 융합 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 SRMR이나 핵 융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시세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테슬라가 인도 공장 건설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 볼 것인가? 이 기대감 일부 나옵니다. 기대감이니까요. 체크 정도로 끝내시죠. 그 밖에는 중국과의 갈등 조금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 서방 국가와 함께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또 히토류인데 사실 히토류는 최근 들어 힘을 꽤 많이 잃었다라는 점 느껴보시고요. 파나마 운하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 수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해상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세장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솔솔 불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월 들어서의 그 흐름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 중에서 이 중에서 목표 주가가 오른 종목이 11개고 내려간 종목이 9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5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9.1%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7% 가까이 올라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6% 이상,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들도 대부분 강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64% 가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9개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목표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수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훌쩍 올라간 건데 올 초였죠. 1월 1일에는 증권사들에서 24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었는데 5월 19일에는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실제 주가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31만 원 정도까지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목표 주가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1분기 호실적을 냈던 LG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기아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 내외로 목표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 될 텐데요. 셀트리온은 올해 초에 증권사에서 23만 원 정도, 24만 원가량의 목표 주가를 설정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8% 가까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고요. 이외에도 신한지주나 KB금융같이 금융주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라던가 혹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목표 주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6만 8,400원으로 종가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성큼 다가온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게 된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때 감산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올해 들어서 7% 가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7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고가가 유안타와 IBK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9만 원이 될 테고 최저가가 다올투자증권에서 내놓은 7만 5천 원이 될 텐데요. 최고든 최저든 일단은 7만 원 위로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담고 있죠. 올해 들어서 9조가량을 삼성전자를 샀었는데 5월 한 달 동안 아직 한 달이 다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1조 이상을 순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외국인들은 이 상반기, 특히 2분기쯤이 공급이라던가 수요,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8월과 9월쯤부터는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 3사의 감산 효과도 동시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3분기가 된다면 DDR5 신제품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제품 가격의 평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좀 보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5월장이 될 텐데요. 일단은 미국발 금융시장의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앞서 봤듯이 반도체 업황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MS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반도체 부품주까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호조 때문에 자동차주가 강한데 특히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동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2차 전지 쪽에서의 투심이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5월에는 보통 셀린메이라고 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확실히 셀린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일단 5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9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11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IT 쪽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 상위 종목을 봤을 때 앞서 순매수 상위 종목은 보셨죠?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퓨처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들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64%가량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5월 들어서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불안한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는 부진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더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낮은 신용잔고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형 성장주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대응이 좀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스피 대형주 혹은 좀 어느 정도 소외가 됐었던 낙폭 성장주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5월에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했고요. 기대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우주항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 지금의 수급 자체가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확인했었던 2019년과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반도체주들의 주가 전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짚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대되는 시각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해봤는데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CFD 사태 여파로 어느 정도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2배 정도, 코스닥은 18배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팬데믹 이전보다는 유동성 폭등장의 고점과 지금 거의 고평가 됐을 때 그때 부분과 지금 PER이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폭등장에서 그 전
부근에서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해 보이는 중소형주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증권사에서 대부분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은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대형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봐도 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지금 사도 되는 종목 잠시 후에 질문을 토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동안 쉬고 있는 섹터 얘기 좀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기기 업체들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나름 괜찮은 흐름을 기록했다가 4월에 껑충 뛰었었죠. 그리고 5월경에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변압기 가격을 사이트에서 한번 열어봤더니요, 이게 3월경부터 해서 4월경에 쫙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는 떨어지는데 변압기 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품 믹스로 인한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QA 증가가 나타났을 경우 주가가 다시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주말에 캘리포니아 전력망 사업자가 10년 동안 한 45개 전력 전송 프로젝트에 약 10조 원이 소요되는 것을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전달이 됩니다. 결국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의 전력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내에 초고용량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겠죠. 다만 요즘 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관심을 빼앗기고 수급을 빼앗기고 나면 다시 관심 받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업 자체 본연에 집중을 해본다면 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자 오늘 뽑아봤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면 국가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베트남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4월에 전체 시장에서 17위 정도였던 베트남 수출이 1위권으로 올라왔다.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이 1위였다면 여기를 보고 있었잖아요. 추가적인 국가가 또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 쪽에 무언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 베트남에서 사업 강화를 한 효성중공업 혹은 베트남 쪽에 법인을 두고 있는 LX일렉트릭 등 이 중에 관심을 좀 가져볼 기업이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미국 외 시장에서도 전력 인프라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얼마 전이었죠. 미국의 블룸에너지 실적 내놓을 때 이런 코멘트가 인상 깊어서 같이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력 부족 문제가 계속 커질 것이다.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할 문제이고 글로벌 고객은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해서 5에서 10년 정도 대기 공지를 받고 있다. 전력 인프라 노후화 속에서 교체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재생과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면 이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다만 좀 긴 시계열로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밖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좀 특이점들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밸브 쪽에서 BMT, DK랑 하이로코리아 이런 밸브사들 쪽에서 카타르나 사우디 등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잡혔고요. MLCC가 생각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가 5월 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사, 아바코 등의 종목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눈여겨볼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종목들 돌려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이제 빠르게 전략 챙기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채 협상 문제가 하루하루 다른 뉴스로 인해서 좀 영향권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면서 걱정을 또 크게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어차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거 감안해서 어떤 전략 챙기세요? 뭐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뭐 부결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기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죠. 지난주는 엄밀히 따지면 바이든 대통령이 G7 가기 전에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주말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상당히 회복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또 아직 해결된 건 없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또 주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얘기는 없지만 결국엔 좀 이거는 계속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만 본다라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조기 해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꼭 그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AI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지난주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등등의 기업들의 주가를 엄청난 그 폭등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이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반도체 섹터가 지난 금요일에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요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은 직전 고점에 약간 모자른 부분들이지만 어찌됐든 6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온 것이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아예 신고가 행진을 좀 기록하게 됐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부채 협상이라든지 또 지난주 파월이 금요일에 이제 벤 버냉킹 전 의장하고 약간 그 뭐랄까 대담을 하면서 네.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난 것 같은 발언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번 주에 좀 지난주 많이 오른 부분들과 같이 속도 조절을 해줄지 여부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려면 주가 지수가 여기서 약간의 조정 다음에 치고 나갈 때 한마디로 2,600포인트를 완벽히 치고 나갈 때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주식 비중을 엄청 높일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아직은 좀 못했다라고 하신다라면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은 텔레칩스라든지 네. 뭐 혹은 반도체 쪽 소부장 쪽을 보신다면 테스라든지 HPSP 같은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약간 그동안 좀 지난주에 약간 덜 오른 기업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테스, HPSP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이 워낙 종목도 많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대형주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선택지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기대하는데 미국의 은행 사태 이후에 빅테크 쪽으로 돈이 더 들어왔어요. 네. 다들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죠. 국내는 어때요? 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쪽 막 갈 때 대형사가 좀 소외됐으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걸까요? 어찌되었든 외국인들 수급만 보더라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거래소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죠. 특정 종목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주만 본다면 삼성전자 하면 어찌되었든 전체 매수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외국인들이 19조인가요? 뭐 매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거의 12조 정도가 삼성전자니까요. 그래서 좀 일단은 뭐 대형주 종목이라고 하지만 또 특정 종목에 좀 치중되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애플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20% 이상 올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흐름이라 보고 있고, 어쨌든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좀 몇몇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실적, 그 주가 목표치를 좀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섹터들, 특히 자동차 쪽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는 뭐 업황 바닥이 되었던 기대감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러브콜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형주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장세는 아니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편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괜찮은 대형주. 네, 그래서 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나 기아는 계속해서 주목해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으로 확인시켜줬고, 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도 이들 기업은 계속 뭐 조정시 분할 매수, 뭐 고점 오른다고 해서 섣부른 매도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을 본다면 저는 LG전자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입니다. LG전자도 그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폭발적인 그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딱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LG전자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주셨던 현대차, 기아와 함께 LG전자 얹어 주셨네요. 대형주 이들 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브리핑을 변압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의 기대감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최근 들어 좀 다들 쉬고 있단 말이죠. 네. 일부 제외.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지, 아니면 이 섹터에 대한 뷰가 좀 다르신지 궁금해요. 뭐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뭐 근데 다만 뭐 매일 갈 수는 없죠. 지금 계속 수급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확연하게 계속 좀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쪽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또 뭐 엔터주가 됐든 이런 쪽으로 조금 계속 순환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전력 기계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한 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러한 모습은 나왔었습니다. 잘 가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느냐? 추세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그러니까 전력 수요 증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뭐 변압기라든지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저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들은 조금 더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진적이라든지 뭐 가운전선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만 하고, 뭐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계속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 가운전선, 그리고 일전에 함께 얘기해 주셨던 뭐 LX 일렉트리아 같은 종목들 지켜보겠다라고 답변 주셨네요. 이제 대표님의 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블 쪽입니다. 삼성도 폴더블 폰 출시 뭐 좀 앞당긴다고 했고요. 네. 구글도 또 올해 새로 내놓고 네. 그러다 보니 폴더블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종목을 뭘로 봐요? 지금 KH바텍밖에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KH바텍이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IT 스마트폰 혹은 IT 기기 부품주들이 반도체가 잘 간다라면, 물론 반도체가 뭐 서버용도 있기 때문에 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IT 부품주 쪽들이 다시 조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은 반도체도 많이 올랐지만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네.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IT 부품주들도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하이엔드급 제품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의 긍정적인 실적 계속 확인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좀 올해는 좀 한두 달 정도 일찍 폴더폰 출시를 서두르고 있죠.
뭐 구글도 제품을 공개를 좀 했고요. 뭐 애플은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후반, 내후년에는 출시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또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제품의 성능, 그 부품의 성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힌지 적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KH바텍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뭐 KH바텍이 기존의 힌지를 거의 90% 이상을 거의 삼성에 공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좀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KH바텍도 있습니다만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KH바텍이 올해는 한 70%까지 줄어들 거라 좀 전망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은 인터플렉스가 좀 가져갈 거라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뉴플렉스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주가 흐름은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한 4, 5개월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수렴의 끝자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어쨌든 뭐 FPCB 관련해 가지고 소형 제품들, 특히 우리가 또 그동안 VR, SR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도 조금 조용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뉴플렉스도 상당히 의미 있는 5월 말 혹은 6월 달에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PCB나 뭐 PCB나 MLCC 혹은 카메라 모듈 이런 부품 IT 쪽에서요. 수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괜찮은 종목들 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이디어 좀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폴더블 쪽에 대해서 차이스픽으로 함께했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님은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